세계 선교를 효율적으로 감당하기 위해 국가별 선교 환경을 분석한 선교지수가 개발됩니다. 현지 선교사들의 사역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보호 처분을 받았던 위기 청소년들의 아름다운 도전을 담은 특별한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구티비가 아기 예수 탄생을 함께 기뻐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 영상 콘테스트 우리 교회 성탄절을 진행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국내외 선교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선 효율적인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현지 선교 환경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정보가 필수인데요. 이를 통계화한 선교 지수가 개발될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읍니다. 자세한 소식 조유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인세계선교사지원재단과 한국세계선교협의회, 한인세계선교사회가 세계선교의 효율적인 전략 구축을 위한 선교지수를 개발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양한 선교 환경을 객관적인 데이터로 분석해 현지 사역을 실질적으로 돕겠다는 취지입니다. 교회의 형편, 또 선교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됐는지, 또 얼마나 선교를 해야 될 상황인지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사실 없어요. 객관적이고 학문적으로 정확하게 선교 지수를 만들 필요가 있겠다. 선교적인 협력도 가능하고 또 새로운 선교 전략도 만들어질 수 있겠기 때문에 선교 지수의 항목은 크게 기독교 인프라 지수, 기독교 수용성 지수, 선교사역 건강 지수로 나뉩니다. 기독교 인프라 지수는 선교 현장이 기독교가 뿌리내릴 수 있는 기본적인 환경을 갖추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지수로 신학교는 있는지, 성경과 찬송가는 번역돼 있는지 등을 조사합니다. 기독교 수용성 지수는 기독교를 수용하려 할 때 감내해야 하는 장벽들에 대한 지수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가족으로부터의 비난, 취업 차별 등이 해당됩니다. 선교사역 건강 지수는 선교사가 사역하는 데 필요한 것을 지원하기 위한 지표입니다. 해외 선교사들은 선교 지수가 개발되면 선교 현장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중복 투자라든지 여러 가지 선교 현장에 물자를 낭비하고 인력을 낭비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정확한 데이터를 분석해서 발표해 주게 된다면 우리 선교 현장에서도 중복을 피할 수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선교 사역을 실제적으로 하는데 굉장한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선교 지수는 내년에 10개 국가와 선교사 500명을 대상으로 시범 적용해 수정 보완한 후 30개 국가 3,000명의 선교사로 확대해 정밀조사 작업을 거치게 됩니다. 이를 통해 도출된 최종 결과는 한국교회가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구티비 뉴스 조유현입니다. 법원에서 보호 처분을 받았던 위기 청소년들이 직접 제작한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사회 적응을 힘들어했던 청소년들이 봉사와 연주 활동을 통해 변화된 모습을 선보이며 가슴 뭉클한 감동을 선사했다고 하는데요. 이들의 아름다운 도전 뒤엔 특별한 사연이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최로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뛰어난 연주 실력은 아니지만 학생들이 최선을 다해 바이올린 협주를 선보입니다. 객석을 메운 관객 앞에서 떨릴 법도 하지만 진심을 담은 노래와 감사 편지를 전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희망을 갖자. 다시는 범죄하지 말자. 미래를 위해 살자. 신앙생활을 잘하자. 나 자신을 망가뜨리지 말자. 이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소년재판에서 보호 처분을 받았던 청소년들입니다. 가정과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비행을 일삼던 아이들은 박지순 목사를 만나고 비긴 어게인 프로젝트를 통해 달라졌습니다. 비긴 어게인은 보호 처분이 종료된 청소년들이 여행을 통해 변화하도록 돕는 프로젝트입니다. 3개월 동안 인도와 네팔, 유럽을 여행하며 바이올린 버스킹을 통해 자신감을 얻고 봉사활동을 통해 감사를 배우며 히말라야 산맥을 등반하면서 자신을 되돌아보고 미래를 향한 꿈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변한 생각이 삶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인성교육과 공동체 교육은 물론 검정고시와 직업훈련 등도 이어집니다. 저 혼자 생활하는 게 아니라 단체 생활이다 보니까 남의 의견도 필요하고 해야 돼서 상대방을 일단 존중해야 되는 것도 일단 알았고 제 꿈은 저희 대한민국 모든 전 국민이 알아주는 그런 멋진 유명한 배우가 되고 싶습니다. 아이들의 변화는 10여 년간 위기 청소년을 섬겨온 박지순 목사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박 목사는 보호 종류 청소년의 사회 적응을 체계적으로 돕기 위해 사단법인 조이토피아를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바보의 나눔재단과 100여 명의 후원자와 함께 비긴 어게인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의 삶이 다시 한번 변할 수 있다는 걸 알려주려고 만든 프로젝트예요. 아이들이 자존감을 회복하고 자신이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면 아이들이 꿈을 찾기 시작해서 자신이 뭘 해야 될지를 찾아가기 시작해요. 그거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이토피아는 변화된 아이들을 또 다른 위기 청소년의 멘토로 성장시키는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첫 발을 내디딘 아름다운 도전이 풍성한 결실로 나타나길 기대해 봅니다. 굿TV 뉴스 최로입니다. 12월 25일은 아기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입니다. 교회마다 성탄절 예배 준비가 한창일 텐데요. 굿TV가 아기 예수 탄생을 함께 기뻐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 영상 콘테스트 우리 교회 성탄절을 마련했습니다. 우리 교회 성탄절은 정식 교단에 가입된 교회와 성도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예배와 행사, 장식, 나눔 사역 등 성탄절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을 굿TV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입상한 교회나 개인에겐 소정의 상품이 제공되며 수상작은 굿TV 뉴스와 홈페이지 등에 소개될 예정입니다.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는 전 세계 곳곳의 선한 소식을 굿TV를 통해 알릴 수 있는 글로벌 선교방송단으로 활동할 수 있는 특전도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굿TV와 데일리 굿뉴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계 곳곳의 주요 소식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유럽연합이 내년 말까지로 예정된 영국의 브렉시트 전환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영국은 예정대로 탈퇴할 계획을 밝히며 촉박한 협상 일정으로 인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박은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유럽연합이 내년 말까지로 예정된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브렉시트 전환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브렉시트 후에도 이 기간 영국은 유럽연합 회원국으로서의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최근 보리스 존슨 총리가 이끄는 영국 보수당이 조기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면서 영국은 예정대로 1월 말 탈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럽연합은 이에 대해 자유무역협정을 비롯한 무역과 안보, 외교정책 등 복잡한 협상을 마무리하기에는 이 기간이 너무 짧다고 우려하며 영국에 이를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일본 국민의 60% 이상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자민당 총재 사선에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내각제인 일본에선 집권당의 총재가 총리가 되는데 아베 총리는 2012년 집권한 뒤 지난해 집권당인 자민당 총재 3선에 성공해 2021년 9월에 임기가 끝납니다. 교도통신이 18세 이상 일본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61.5%가 아베 총리의 자민당 총재 사선에 반대한다고 답변했으며 찬성한다는 답변은 28.7%에 그쳤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 확산으로 중국이 국가적 비상사태를 맞고 있지만 범죄 조직들은 이 혼란을 돈벌이 기회로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중국의 범죄 조직들은 돼지 농가에 들어가 사료에 ASF 오염물질을 섞는가 하면 드론을 동원해 ASF 오염물질을 돼지 농가에 떨어뜨리기도 했습니다. 범죄 조직은 ASF가 퍼졌다는 소문을 퍼뜨려 공포를 조장한 뒤 농민들로부터 헐값에 돼지를 사고 돼지고기 값이 가장 비싼 다른 성으로 몰래 팔아 폭리를 취했습니다. 영국 왕실이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트위터와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를 관리할 전문가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국 왕가의 SNS 계정 중 인스타그램 팔로워는 690만 명, 트위터 팔로워는 410만 명으로 집계되며 페이스북 페이지의 좋아요는 500만 건에 달합니다. 이 책임자는 디지털 미디어 전문가들로 구성된 작은 팀을 이끌면서 여왕 등 왕가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관리 감독하고 디지털 전략을 개발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굿TV 뉴스 박은결입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천보라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강경화 외교장관은 현지 시간 15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아셈 외교장관 회의 계기로 모테기 도시미스 일본 외무상과 약 10분간 환담했습니다. 16일 외교부에 따르면 강 장관은 환담에서 도쿄에서 열리는 한일 수출 당국 정책대화 개최를 환영하며 이번 대화가 일본 수출 규제의 조속한 철회로 이어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강 장관과 모테기 대신은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외교 당국 간 긴밀히 소통해 나간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말까지 1년 동안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빠른 속도로 상승했습니다. 또 가계부채가 명목 경제 성장률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는 현상이 9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16일 국제결제은행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한국의 명목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2.9%였습니다. 이 비율은 43개 조사 대상국 가운데 8번째로 높았습니다. 해마다 연말이 되면 그 해를 대표하는 사자성어가 발표됩니다. 교수들은 올 한 해 우리 사회를 표현하는 사자성어로 공명지조를 뽑았습니다. 머리가 두 개인 상상 속의 새 공명주의 한쪽 머리가 죽으면 다른 머리도 죽을 수밖에 없다는 뜻이 분열된 한국 사회의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봤습니다. 교수신문은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9일까지 올해의 사자성어를 놓고 교수 1,04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가장 많은 347명이 공명지조를 선택했다고 밝혔습니다. 2019 동아시안컵에서 한국 축구 대표팀이 중국을 꺾고 2연승을 거뒀습니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한국 대표팀은 15일 부산 아시아드 주 경기장에서 열린 중국과 대회 남자부 2차전에서 골 넣는 수비수 김민재의 헤딩 결승골을 앞세워 1대0으로 이겼습니다. 이날 승리로 한국은 18일 부산 아시아드 주 경기장에서 열리는 일본과 최종전에서 우승을 놓고 최후 결전에 나섭니다. 구티비 뉴스 천보라입니다. 글로벌 선교 방송단과 함께하는 교계 소식을 김민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구티비와 한국기독소방선교회가 13일 서울 영등포구 구티비 사옥에서 업무 협약을 맺고 복음 전파에 협력키로 했습니다. 한국기독소방선교회는 기독소방관들이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며 소방 복음화를 위해 힘쓰는 단체로 전국 17개 시도에 지역 선교회를 세워 활동 중입니다. 소방선교회 박을용 회장은 글로벌 선교방송단으로 선을 이루는 일에 협력하게 돼 감사하다며 좋은 파트너십으로 좋은 결실이 있기를 소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세종 피라모닉 오케스트라와 레위 아카데미 콰이어가 발달 장애 아동을 돕기 위해 제1회 송년 자선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음악회는 이달 28일과 30일 서울 동작구 명수대교회와 서울 양천구 KT 체인버홀에서 각각 열리며 무료로 누구나 관람할 수 있습니다. 공연에선 독창과 여성 삼중창을 비롯해 참 아름다워라,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등 찬송가 편곡 연주와 세종 피라모닉 오케스트라의 라우다무스테 비발디도 무대에 오를 예정입니다. 안산시 기독교 총연합회가 15일 여의도 순복음 안산교회에서 제41대 회장 이취임식을 가졌습니다. 새로이 회장을 맡게 된 여의도 순복음 안산교회 김유민 목사는 교회의 연합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에 힘쓰는 회장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안산시 기독교 총연합회는 2020년을 연합과 기도로 섬기는 교회를 목표로 직무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구티비 뉴스 김민주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